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결격이 아닌 걸로 만들면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보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렇죠. 수사로 또 오인받을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리고 태반이 이제 파견 검사들로 이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제 외부 변호사들이 하는 건 이제 수사관으로 해서 이제 수사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각각 특검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3개 특검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정말 마땅한 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뭐 대법원장 막 이런 식으로 개정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네네.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되기도 해서 네. 전 당연하지만 맞춤한 인사로 적임자를 곧 찾아낼 거다. 아니 특검이 뭐 그 인물난이어가지고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게 뭐 120명이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게 3개 특검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당시 대표에 대해서 수사할 때 완전 저인방식으로 샅샅이 훑고 이럴 때 150명 검사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한 명을 표적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16개 혐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네. 주장은 저는 최소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에 막 박지훈 변호사도 추천이 되고 이병철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다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어떤 분이 특검이 돼야 좀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헌법재판관 3분. 그러니까 그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에 대한 지명 철회가 지난주에 있었고 특히 그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하고 그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사실 그 민정수석 관련해서 좀 논란이 변호사.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수통 출신이고 또 검찰개혁의 과연 적임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부 공감되는 면은 있습니다. 굳이 특수통 출신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석비서관급은 가장 손발이 잘 맞는 분들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 고유 권한을 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헌법재판관은 조금 저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3명을 지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한덕수 대행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헌재에서 그 제동을 건 것이고 그래서 지명 철회하고 이제 한 건데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확정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3명 중에 지금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 됐잖아요. 저는 헌법재판관으로는 이승엽 변호사가 가지 않는 게 저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헌재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저는 이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옳은 결정이 많이 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오해를 사지 않는 조금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두루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선임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좋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재명 정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권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런 여론을 더 참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3명 중에 2명이 최종 낙점이 되는 거니까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거고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을 했다는 게 공직에 나가는데 이제 결격이 되느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 충돌이란 건 본인이 공직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뭐 다시 뭐 한 달
하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재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어떤 개별 사건들과 관련해 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받을 일은 사실은 네. 이게 좀 드문데 뭐 그럴 가능성을 상정하기 좀 어려운데 만약에 낙점이 최종적으로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기피 제척 회피 뭐 네.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 재판은 이제 맡을 수가 없고 네. 이제 평생 법관으로 살았고 예, 그리고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인사 스타일이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능력이 검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네, 스타일이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낙점 여부는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될지 말지는 예, 아직은 그것도. 좀 섣부른 판단이다. 예, 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일단 네. 추천은 되었다. 예, 예. 예,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